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재무 쪽에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재무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어떤 나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나의 외로움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인관계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같은 문화와 어떤 세대를 같이 한 그런 어떤 친구나 동료와의 어떤 의사소통도 물론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나의 자녀나 어떤 젊은 세대들과 좀 원활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익혀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오늘 함께할 시간은요. 오늘 선생님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꼰대로 불리워지지 말고 이제 아름다운 또 존경할 만한 선배로 불리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감히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여기 켜켜이 내 마음속에 좀 켜켜이 묻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들어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주제는요. 꼰대에서 선배로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나의 인생 경험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 한번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사람은요, 골키퍼입니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골키퍼를 좀 유념하게 보세요. 자, 자막으로 보여지기 전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부상을 입은 이 골키퍼를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키퍼가요, 나는 괜찮아. 너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하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죠. 감독입니다. 그랬더니 나더라, 나 할 수 있다, 나 안 나간다 하면서 이제 거부 의사를 막 밝히는 거예요. 자, 감독이 이제 골키퍼를 막 부르는데요. 골키퍼가 쳐다도 안 봐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때요?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감독이라는 말은 나와라 그러면 바로 나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막 준비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 부상은 살짝 당했지만 나 멀쩡하다. 나 안 나간다. 그러면서 절대 안 나오고 이제 끝까지 경기를 치러서 이제 결국엔 이제 지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말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때요? 어느 편을 좀 들고 싶으세요? 감독? 아니 골키퍼? 선생님 어떠세요? 감독. 왜요? 네? 왜요? 감독이 저희 팀을 운영하는데 네. 감독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팀을 운영하는데 감독 말을 들어야지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 팀에 있어서도 분위기도 저해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젊은 세대가 요즘 이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권위와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어서 부당하다면 아니라고 손을 드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설득의 논리가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인 거예요. 예.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요즘 것들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해되지 않은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세대라고 불려지냐면 나나나 세대라는 겁니다. 나나나.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예.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기준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사회적 기준을 따르던 기성세대와 달리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이 나 중심적으로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로 요즘 아이들의 세대를 나나나 세대라고 불려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은 어느 세대이신가요? 이제 세대를 제가 좀 구분해 봤는데 베이비부모 세대부터 Z세대까지 봤습니다. 자,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나이로 이렇게 제가 숫자를 넣어봤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세대세요? 베이비부모? 아니면 X세대? 예. 저는 무슨 세대? X. 맞아요. 저 X세대예요. 그래서 X세대 때는 혹시 X세대신가요, 선생님? 휴대폰 갖고 다니셨나요? 스마트폰 갖고 다니셨어요? 갖고 다니셨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어떤 거 갖고 다니셨죠? 삐삐, 그쵸. 삐삐, 그 다음에 워크맨, 막 이러고, 막, 부산 같은 놀러 가면 우리 카세트 테이프 막 이렇게 들고, 막 가서,
선생님 무슨 얘기야?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어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X세대 때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X세대에 속하고요. Y세대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려지는 24살에서부터 38 그리고 Z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나의 자녀가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려지는 자녀를 둔 선생님 계실 거고 또 Z세대라고 불려지는 자녀를 두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X와 Y와 Z냐면요. 그냥 이제 알파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 14살에서부터 23살까지 Z세대라고 불려집니다.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여기 앞서 요 세대 있잖아요. 55년에서부터 64년 안에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사회 진출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했던 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급성장하는 어떤 한국 시장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면 성공의 기회가 보장받을 수 있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야!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야, 아빠 봐. 아빠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듯한 어떤 느낌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이게 통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선배 말 따르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세대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X세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열한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내 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산을 뛰어넘지 못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사실 X세대라고 불려지네요. 자, 그 다음 X세대의 다음 Y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는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마켓을 이제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의 자녀냐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부모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성장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많이 닥쳤죠. 그래서 취업률도 굉장히 닥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좀 약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사회 진출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벽에 자꾸 부딪히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 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열심히 되지 않네. 그럼 나를 한번 좀 돌이켜볼까 하다가 내 중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회를 꿈꾸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일 그래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나 포함을 해서 가족에 충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도 굉장히 많지만 결혼한 밀레니얼 세대도 되게 많죠. Y세대. 즉 앞서 보신 24살에서부터 38살 결혼한 밀레니얼 세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결혼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우리랑 너무 달라요. 네. 우리랑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제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아이를 키워주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키워가는지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Z세대는 뭐냐? 이제 보시면은 14살에서부터 23살,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제 달고 산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나와 동격인 거죠. 그래서 절대 스마트폰을 떼서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유튜브 보고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을 해서 이해해서 얻죠. 그래서 디지털 매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X세대에게 물려받은 이 자유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Z세대라고 봅니다. 저의 딸도 Z세대예요. 그래서 거의 스마트폰을 동일시하죠. 예,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대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죠. 내가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를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와 그런 어떤 세대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선생님들 젊었을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놀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때. 그래서 보시면 나이트클럽도 가시고, 그죠? 나이트클럽 가시고, 한 번은 이제 좀 더 윗세대는 고고장 이런 게 막 가셨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이트클럽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비싼 안주나 비싼 이제 양주나 아니면 좋은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웨이터들이 알아서, 아니면은 그 전 세대 고고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춤을 추고 아니면 이렇게 저녁 자리 하게 되고 이렇게 먹잖아요. 저쪽에 괜찮은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보다가 웨이터 딱 불러가지고 저기 5번 테이블인가 저쪽에 앉은 여자분들에게 맥주 3병 좀 갖다 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맥주 딱 갖다 주면 여자분이 딱 먹다 이거 저희 안 시켰는데요. 그러면 저쪽에 남자분이 한번 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은 남자 선생님이 그랬죠. 막 이러면은 막 이러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시기도 하고 합석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찌됐든 이렇게 즐거운 밤 문화를 이렇게 즐기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요, 경악을 하는 거죠. 왜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 줄 알고 그 룸에 들어가서 끌려가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맥주를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를 뭘 믿고 먹냐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런 부킹 문화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렇게 놀았지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요, 선생님들? 클럽에 가죠. 예, 클럽 가보신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예, 클럽에 가면은 어떻게 부킹하는지 아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요. 그냥 알아서. 물론 뭐 개중에 과거에 어떤 그런 부킹 문화도 있겠지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춤을 추러 가기도 하지만 즉석 만남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춤을 추러 가기 위한 어떤 클럽 문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병 시켜놓고 춤을 추고 밤새 새벽까지 그렇게 춤을 추면서 밤 문화를 즐기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우리의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산악회 있죠. 산악회 보시면 지역이나 동창 모임 산악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산을 안 갈까? 근데 산은 당연히 가죠. 근데 문화가 달라요. 어떤 산을 가냐면, 어떻게 산악회를 운영이 되냐면, 일단 SNS를 통해서 산악회를 모집해요. 선생님들 아시죠? 인스타그램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산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는 회원 자격은요, 35세가 넘으면 졸업해야 된대요. 예, 2030 등산 크루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회원 자격 20명에서 한 35명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산에 한번 갔다 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복장은 뭐냐? 우리는 일단 등산복 입고 장비 딱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일단 복장이 레깅스예요, 레깅스. 예. 남자들은 트레이닝복 이렇게 입고요. 자, 그 다음에 회비는요 2,000원이랍니다. 근데 이 2,000원은 모임을 위한 회비이고, 이 2,000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다시 환원해 준대요. 뭐냐면 간이의자나 스포크나 배지도 다시 선물을 해준다고 하네요. 회칙은요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자, 젊은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에 공헌하고자 해요. 젊은 세대들 특징이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젊은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회용품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아이들이요, 머리가요, 이제 글로벌화로 이제 변하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저쪽에 남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저 멀리 그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회용품 잘 안 쓰죠. 그래서 커피숍에 가더라도
텀블러 가져가는 친구들이 요즘 대부분 젊은 세대예요. 예. 우리는 일단 들고 다니는 게 편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뭔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회칙이 뭐냐면 일회용품 안 쓰기가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은 나무젓가락 뭐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정규 클린 세션을 한대요. 그래서 내려오는 내내 그 비닐봉지나 어떤 쓰레기를 주워 갖고 이제 환경을 좀 생각을 해서 산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두는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용어도 달라요. 산악회원은 크루라고 하고 회장님을 파운더라고 하고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특징은요. 뒤풀이 비용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산에 갔다 오면 막걸리의 파전 정도는 기본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먹느냐? 먹기는 해요. 먹기는 하는데 술을 먹는 그룹, 술을 먹지 않는 그룹이 아주 명확하죠. 각자 알아서 앉아요. 술을 먹는 그룹은 그룹끼리, 안 먹는 그룹은 안 먹는 그룹끼리. 그리고 헤어질 때 우리는 네, 다음에 만나요. 우리 언제 만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말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먹었고 내가 어느 정도 취했다 하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가요.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뭐 4명이서 같이 앉았으니까 나누기 4하면 뭐 이게 아니고요. 나갈 때 그냥 카카오페이로 그냥 결제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은 돈은 알아서 누구도 모르게 그냥 각자 알아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산악회의 어떤 활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직에 있었을 때 신입사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답답한 모습 되게 많이 보고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습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아주 소소한 예로 들면 점심을 먹으러 가면 4명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일단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물, 뭐 앞접시 뭐 등등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먹은 숟가락, 젓가락 내가 그냥 빼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물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게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화를 잘 안 해요. 선생님들 자녀분들도 대부분 그렇죠. 웬만하면 카톡, 웬만하면 문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요. 이 스마트폰 기능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능이 통화 기능이에요. 통화.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 오면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에이. 이러고 다시 그냥 게임하죠. 막 에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통화 기능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옆에 후배에게 누구누구 씨 이것 좀 엿보셔서 좀 확인 좀 한번 해줄래요? 좀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탁 하는 즉시 하는 일이 우리는 옛날에 그냥 전화 딱 누르면 막 전화했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메신저를 딱 키는 거야. 막 얘기해요. 예. 확인됐어요? 잠시만요.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막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제 X세대다 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전화로 한번 그냥 확인 한번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곧 대답해 주실 것 같거든요. 뭐 이러면서 막 메신저로만.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거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거죠. 우리는 배달 뭐 짜장면 하나 시키려면 바로 전화해서 막 물어봤죠. 짜장면 여기 2개 주시고요. 뭐 탕수육 하나 이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배달의 민족 앱 딱 켜가지고 요기요 막 이런 게 켜가지고 탁탁탁탁 결제하는 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도대체 왜 저런 어떤 행동들을 할까는요.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Z세대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대 구분을 저는 크게 그렇게 봐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사용했던 세대,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 이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0년대 유년을 보낸 분들, 선생님들과 사실 90년대, 2000년대 유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정말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면 훨씬 조금은 좀 젊은 아이들과 소통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Y세대, 즉 24살에서부터 38까지 포진되어져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요.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28.8%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에는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8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젠 저와 같은 기성세대, X세대가 이제 점점 2025년 되면 다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이제 밀레니얼 세대, Y세대가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 세대라는 거예요. 나 세대들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다음에 사회를 이제 움직이고 조직에서 움직이다 보니 이제 세대가 그렇게 확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힘들다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소통의 방법을 배워보시는 것도 학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의 기준은 나이고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거죠. 자, 철저한 개인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조직에 있었을 때 저희 부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차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부장님 저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가 학원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갖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엄마가 김치찌개 해놨는데, 야, 뭐냐, 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 나 오늘은 그냥 도시락 먹을래요. 그러면 자기가 도시락 하나 들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부장님이, 야, 그건 별거 아니야. 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말에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벨이 울리더래요. 누구세요? 근데 맥도날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제가 시켰어요. 근데 맥도날드 이렇게 탁 받아 자기 것만 맥도날드 세트 딱 시켜가지고 방에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부장님이 거기서 말도 못 꺼댔대요. 야, 네 것만 시키냐? 라는 말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너 햄버거 먹게 이 말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자기 방에서 이제 앱으로 주문을 해서 맥도날드 시켜서 햄버거를 주문을 해서 자기가 이제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들이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비유를 조금 제가 좀 달리 했지만 요즘의 분위기도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아이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난 오늘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먹는 어떤 시대의 흐름도 많이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목적이 분명해야 사람들과 교류해요. 젊은 친구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거기를 가요. 우리는 저 사람 봐서라도 가고 저 사람 봐서라도 늦게까지 남아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안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제 위에 세대들,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야, 요즘 애들은 왜 술을 안 먹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안 따라가죠. 제가 그 밑에 있었던 후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부장님은 왜 금요일 저녁에는 왜 댁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부장님은 왜 항상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시고 하는 거죠? 나는 그 부장님의 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나는 뭘 딴 걸 하고 싶고 내 자기 개발하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왜 먹냐? 무슨 이유 때문에 먹냐? 그러면 내일 또 먹을 거냐? 뭐 어떤 여러 가지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 친구들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버리자라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버리자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세대인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디 아빠에게, 어디 엄마에게 이게 요즘에 잘 안 통하는 거죠. 제가 어떤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어떤 운동화가 유행이 타냐면 지금은 좀 변했지만 때가 꼬질꼬질한 하얀색 운동화 같은 게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게.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예요. 딱 보면 야, 좀 빨아 신어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꼬질꼬질한 그런 운동화거든요. 스니커즈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운동화를 보고 야, 좀 예쁜 거 좀 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생 아이가 교수님을 탁 쳐다보면서 교수님, 예쁜 건 뭐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쁜 거, 그 깔끔하고 색깔도 예쁘장하고 왜 이쁜 거 있잖아. 왜 제가 교수님의 그 이쁜 것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죠? 예쁜 것의 기준이 뭔가요? 막 이렇게. 선생님 너무 막 이러죠. 뭐야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요 그 기준이 명확하고 근거와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어른들 말 들어 또는 뭐 그냥 제대로 입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돼. 용납보다는 설득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세대와 여러 가지를 학습을 했다면 혹여나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 지위 의존하지 말고 이걸 놓치지 않고 자꾸 버티지 말자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특히 Z세대, 즉 이제 학창,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의 세대의 자녀를 두는 선생님들은 계급장을 떼고 자녀와 대화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더 솔직한 부모를 원한대요. 아빠가 젊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빠는 야 사전 이렇게 다 외우고 다 씹어 먹으면서까지 영어 공부한 사람이야.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 솔직히 야 너도 힘들겠다. 야 아빠 때는 사실 뭐 엄마 때는 예를 들면 뭐 줄넘기도 하고 밤에 늦게까지 놀아서 밥 먹어 이래야지 들어와서 이렇게 밥 먹고 그랬는데 야 너는 오죽하겠냐 아침에 가서 저녁 때 학원까지 이렇게 돌고 힘들지 야 너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연다는 거죠. 나는 강하고 나는 엄마고 난 다 해봤고 너는 왜 안 돼? 라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은 솔직히 나도 힘들었다 나는 그랬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자주자주 해주면 아빠도 그랬구나. 엄마도 그랬구나.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뭐 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계급장을 이제 버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린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이 슬라이드를 보신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어느 한 집단에 미국의 어느 한 집단에 이제 다 이제 진단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이제 다 진단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란색은요, 행복감이 낮은, 즉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고요. 노란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 즉 긍정의 정서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여 산다.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모여 산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인 거예요. 즉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옹기종기 비판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즉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끼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권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를 한번 좀 내려볼까라고 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요.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좋게 좀 이해하는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좋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좀 행복하게 막 으쌰으쌰 재밌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주변 사람들이 혹여나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끄집어 내리는 거죠. 야 그런 거 하지 마. 뭐 쓸데없이 그런 거야. 하지 마. 그럼 아니면 뭐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자꾸만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면 나도 같이 이렇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젊은 세대와 같이 소통하고 싶잖아요. 내가 좀 뭔가 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긍정적이고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 내 주변에 두셔야 돼요. 이리 와, 내 옆에 같이. 그래야지만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나 또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은요, 솔직히
인상이 좋고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마련이에요. 당연하겠죠. 네. 그냥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막 뭐 다 필요 없고 막 이렇게 땅바닥만 보러 이렇게 이렇게 걷는 분들하고는 좀 다가가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여기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자주자주 웃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중년의 매력은요, 미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매력적인 요소가 있지만 저는 가장 탁월한 게 미소인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은요, 사실 잘 안 웃어요. 네. 네, 잘 안 웃어요. 근데 웃어도 예쁜 아이가 웃어야지 예쁘지, 잘생긴 아이가 웃어야지 좋아 보이지, 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중년에 계신 선생님들, 신중년에 계신 선생님들은요,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뭐 안 예뻐도 그냥 웃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유롭게 나도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니 그래 너도 그렇겠지 하면서 이렇게 씩 웃어주는 그 미소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이 지구상에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 자꾸만 입꼬리가 처지고 눈도 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죠. 그럼 제가 뭐야? 아빠 안 보여? 보여. 막 이렇게 봐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TV 볼 때도 이렇게 막 본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력의 힘이 큰 거예요. 이게 그냥 자리에 딱 매김이 된 거죠. 자꾸만 이렇게 끌어올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살짝 미소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당당히 걷잖아요. 뇌는요 되게 단순해요. 내가 웃네? 그러면 뇌는요 어떻게 변하냐면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희한해요. 우리가 항상 땅바닥을 이렇게 보게 됐다가 이러지 말자. 앞으로 딱 보고 딱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뭔가 막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뇌는요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나이 들면 있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씌워져 있답니다. 예. 자, 옆에 계신 선생님 얼굴 한번 슬쩍 보실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에 계신 선생님 한번 슬쩍 보실까요? 잘 살아왔나요? 아니면 어이구 선생님 고생 많으셨네요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예. 어이구 고생 많으셨네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만 입꼬리를 올리시고 눈도 한번 크게 뜨시면서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가 내 옆으로 올 거고요. 젊은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갈 거예요. 희한하게 젊은 세대들은요. 선생님들의 그 깊고 넓은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다가가기 어렵대요. 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무섭잖아요.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때 말이야 나는 막 이러면은 막 그러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표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킬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것. 저는요 이제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뒷모습만 보더라도 저 커플은 불륜이구나. 저 커플은 부부구나. 이렇게 나타나요. 뒷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의 부부는 등산할 때 어떻게 등산합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가죠.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러다가 다시 뭉쳤다가 아빠가 앞으로 갔다가 엄마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앞서거니 뒷서거니 이렇게 잘 안 붙죠. 그런데 희한하게 대화는 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내분이 옆에 있는 꽃을 봅니다. 어머 벌써 꽃이 폈네 하면서 꽃만 봐요. 그럼 남편분은 꽃을 좀 보면 좋잖아요. 아니면 아내분을 보거나 안 봐요. 딴 데 봐요. 그래. 이러면서 막 각자 보고 싶은 데만 보는데 희한하게 대화는 돼요. 대화는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의 모습. 우리가 좀 더 나의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 산만 보거나 TV만 보거나 아니면 딴 데를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 좀 더 이제 감정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남편분이 아내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두려운 말이 그거라죠.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거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대화를 나눌 때 식탁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탁을 하게 되면 마주보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가 이쪽에 앉아가지고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저희 남편이 얘기합니다. 하지마 막 이래요. 오늘은 때가 아니야. 내일 하자. 막 이러면서 그 짧게 끝나요. 앉아봐. 그럼 이렇게 어슬렁 와서 딱 앉아요. 딱 앉은 다음에 제가 여기 앞에 있으면 그럼 이렇게 앞에 앉으면 저를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앉음과 동시에 옆으로 틉니다. 들어와서 얘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모습보다는 저도 이제 제 남편한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모습보다는 서로 이렇게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감정을 확인하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소도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손을 딱 드시면서 강사님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극하게 쳐다만 봐주더라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네요.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 내 남편 내 자녀 얼굴 한번 극하게 쳐다보셨어요? 극하게 아유 저 인간 고생이 많았네 아유 막 이런 생각 아유 저 인간 이게 아니라 극한 눈빛으로 그래 당신도 많이 늙었구나 나도 많이 늙었는데 아유 참 우리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하면서 극하게 쳐다보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 아유 우리 딸 아유 우리 아들 이러면서 극하게 쳐다본 적이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극하게 쳐다보시면서 같이 미소로 보여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려보면 요즘 아이들의 아까 특징이 논리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특징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은요. 디지털 세대이죠. 네.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했죠. 누가 이렇게 삐걱 소리 나면 확 째려보고 정말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하나요? 카페에서 하죠. 거기서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커피 하나 놓고 공부를 하죠. 아니면 스터디 카페예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 카페. 거기 음악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죠? 스마트폰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도요. 도서관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차라리 카페에 가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잘 된대요. 저는 근데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고요.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자,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Z세대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 좀 흐릿한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Z세대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 탑이 뭐예요? 82% 유튜브 감상이죠. 가장 적게 하는 일이 54.0 뭐예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요게 가장 적게 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은요. 휴식 시간에 잠깐 짬이 나잖아요. 뭐 학원 갔다가 아니면 뭐 토익 공부하다가 뭐 아니면 저기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도 요즘에 너무 바쁘죠. 물론 6시에 뭐 이제 뭐 끝나기도 하지만 그 외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짬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잠깐 짬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싶지만 아이들은요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유튜브 보고 싶고 친구랑 대화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들의 특징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10분 이상 기다리질 않아요.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모동지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봤었을 때 참을성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진 정도로 10분 이상 기다리지 잘 못하죠. 또 하나는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뭐 이런 행태로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냐? 듣자라는 거예요. 듣자. 자, 10분. 요 10분 동안 아이들이 잠깐 짬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깐만 우리 엄마랑 좀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젊은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못 참아 하는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꺼내죠. 얼굴 좀 봐. 얼굴 보면서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스마트폰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살짝만 지나면 너무너무 지루해 하는 거죠. 그런데 어째 지루해하지 않느냐면 내가 말할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이게 그 뭐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듣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죠. 뭐냐면
은퇴 후 8만 시간이라는 책 내용 안에 우리가 늙지 않기 위한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탑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왜 말이 많아질까요? 선생님들. 아는 게 많아요. 맞아요. 아는 게 많아서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이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말이 많은 친구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그러면은 말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이 지루하니까 막 딴짓을 해요. 그러면 말이 많아진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목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은 긴데 목소리까지 커지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말도 많고 목소리 커진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죠. 그러면 더 막 딴짓하는 거예요. 막 그만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하냐면 플러스 하나 더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말하는데 막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러면서 자꾸 막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말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의 점유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불려지는 그 특징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의 어떤 지혜와 연륜을 배워보고 싶은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물어보는 순간 얘기하죠. 선생님 그거 내가 앉아봐.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일단 앉아봐. 그게 내가 한 38때였나 그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38이 언제적이었지? 부터 시작을 하면 요거 한 몇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 30분? 30분 1시간? 막 이러면 아이들은 아주 임팩트한 걸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좋으냐. 1, 2, 3을 원하는데 10가지부터 100가지를 얘기를 하니 이 젊은 아이들 막 질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자세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채팅방에서 인싸되기. 이제 젊은 아이들과 채팅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 나누는 거는요. 3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젊은 아이들과 카톡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카톡 올리는 게 그냥 문장 하나 단통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 즉각.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그냥 한꺼번에 보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렇대요. 배울 게 없으면 쌩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사실 아이들이요 굉장히 똑똑하기는 해요. 많이 알기도 하고 물론 똑똑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세대는요 옛날에 상장을 받게 되면 뭐였죠? 공부 잘해서 받는 뭐였죠? 우등상, 그 다음에 개근상, 요 정도만 상장, 탑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별의별 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청소 잘해도 상 주고, 줄넘기 잘해도 잘 주고, 독서 많이 해도 장 주고, 그래서 늘 언제나 칭찬과 격려에 익숙한 어떤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조그만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상처받는 세대가 요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면 더 용기를 얻고 더 잘하는 습성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감과 칭찬, 따뜻한 조언으로 서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요걸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선생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의 신조어, 요즘에 가장 핫한 신조어예요. 선생님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8가지 중에. 8가지 중에 할만한 혹시 아시나요? 할만한? 오, 선생님 아시네요. 와, 맞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밑에서 막 이렇게 채팅하잖아요. 그럴 때 할만한 딱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JMT 요거는 약간 속어기도 해요. 이거 완전 JMT. 예, 뭐예요?
요렇게 표현.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을 그냥 요런 은어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인싸는 잘 알고 계시는데 요게 조금 좀 복잡하죠.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캡, 뭐 짱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더, 즉 잘 어울려 지내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가운데 와서 잘 지내는 사람, 그래서 핵인싸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요 이거 보고 되게 이해가 안 된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댕댕이. 댕댕이는 뭘 지칭하죠? 강아지. 맞아요. 근데 왜 강아지를 댕댕이로 할까요? 아세요? 아시는 분? 네?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아이들은 요즘에 강아지를요 댕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댕댕이는 어디서 나왔냐? 멍멍이에서 나온 거예요. 멍멍이.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 보드가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애 있죠, 애. 요거랑 디귿자랑 붙이면 M이 돼요. 미음이 돼요, 미음. 그래서 하나만 붙고 멍멍이가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좋은데, 예. 여기에 있는 애 자리에 요거 짝대기 하나가 디귿으로 붙으면 미음자가 되는 거죠.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명작을 띵작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의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저는요 어떤 배우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배우자라는 것을 빗대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문화를 하고 있는지도 이런 어떤 재미삼은 요소를 선생님과 함께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선생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소통할 때는요 여러 가지의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함께 걷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건 정말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행을 하거나 마트에 가거나 하면은요 부모 중에 한 명은 항상 앞서가요. 그리고 자녀는 항상 뒤에 가요. 뒤에 쫄래쫄래 쫓아가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 그 누구 어른은 한 분은 앞서가고 그 뒤에 아이들은 쫓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어떤 환경을 볼 수가 없고 대화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그 절호의 찬스에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걸어서 옆에 이렇게 또 쓰다듬어도 한번 해보시고 야 여기 되게 좋지 않냐? 같이 한번 또 보는 거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볼게 뭐가 좋아? 근데 너는 별로 안 좋아? 너는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구나. 이러면 대화를 좀 열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명만 앞서가거나 너무 뒤서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함께 걷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대별 휴식 활동 비율을 한번 보면은요.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와 70대가 휴식 활동이 가장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떨어지는 세대가 어디냐? 10대하고 20대예요. 10대하고 20대는요. 휴식 비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맨날 노는 것 같고 맨날 어디 나가고 좀 우리는 진짜 대학 시절에 또는 젊은 시절에 진짜 고분분투하며 살았는데 아이들 너무 여유로운 것 같잖아요. 아이들을 진짜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야 요즘 세상 좋아졌어 막 이런 생각 들지만 그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세대 대상으로 면접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예. 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왜 못하느냐, 왜 너만 안 하느냐, 라는 질타도 많이 받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잘 나가는 친구들 나는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좌절이요. 그 누구보다 심각한 세대가 20대예요. 10대는 어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거나 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둑어둑 한단 말이에요. 7시, 8시, 늦게는 뭐 10시, 11시. 근데 그때 10시, 11시 학원차가 아파트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마치 그 버스 안에서 토해내듯이 가방 맨 아이들이 우르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11시예요. 시계 보면. 저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서 뭘 할까? 들어가서 뭐 해요? 숙제하죠. 또 EBS 보고 그러다 새벽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학교 가고 이런 뺑뺑이의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10대예요. 우리 10대는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대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 어떻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지 잠깐 한번 보실게요. 세대차라고 하는 건 왜 안 없어질까? 그 사람들이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고쳤다고 생각해요. 옛날의 기준에 비해 보면 참 많이 자기들은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했고 밑에서 요구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젊은이가 늙은 사람을 이해해야 될까?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해해야 될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저는 젊은이들 편을 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젊어봤으니까. 그래. 그래서 내 이해 못하지만 거기 맞출게 라고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공명을 못하는 세대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볼게요. 여기까지면 선생님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던 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던 아픔과 슬픔이 많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젊어봤으니 우리가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